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 시진핑 치명적인 자충 수액, 결국 중국 초비상사태. 세계의 공장 이러던 중국이 블랙아웃 되다. 최근 한국의 하늘은 참 청량하고 또 공기는 매우 상쾌합니다. 미세먼지 수치도 확연히 낮아지면서 가을의 계절을 추풍가색으로 만끽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중국이 역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시달리면서 발전소와 공장 모두 가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군요. 반대하면 중국인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1일 기준 중국 주요 발전소의 발전용 석탄 비축분이 1,131만 톤에 불과하며 이는 겨우 일주일을 버틸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정한 규정에 따르면 발전소는 비수기에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석탄을 비축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석탄도 모자르고 진흥도 모자르고 아무튼 현재 3억 4,400만 톤의 석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에너지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이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차지한 비율은 57.7%, 절반이 넘는 상황이라 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매년 9월이 되면 중국 발전소들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석탄 재고량 보충에 나서왔지만 올해는 석탄이 매우 귀해 겨우 불을 켤 수 있을 정도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진핑이 외치는 다같이 잘 먹고 잘 살자가 결국은 다같이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였군요. 전날 중국 관영 매체는 이달 중순 현재 중국 31개 성 중 최소 20개 성에서 전력 공급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의 10%, 중국 전체 무역의 25%를 담당하는 광둥성도, 선전 등 107개 도시들의 제한을 시작했죠. 이에 교통신호등이 갑자기 꺼지는가 하며 주요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듯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상 시진핑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라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시진핑이 꺼내든 칼이 바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꺼내든 칼로 열심히 자기 몸을 해하고 있던 것이죠. 특히 중국의 전체 수입 발전용 석탄에서 호주산이 57%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두 국가의 관계가 나빴던 것만은 아닌데요. 호주는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사업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중국은 호주 자원의 최대 소비국으로 코로나 발생 전까지 높은 비중의 대외 무역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에 호주는 미국, 유럽과 함께 기원조사를 촉구하였고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발병지인 중국은 14개에 달하는 항목을 호주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면서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 주 호주 중국 대사가 호주 정부에 촉구한 성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호주 총리의 코로나 기원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주장을 철회하는 것. 두 번째, 중국을 사이버 테러국으로 호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 세 번째, 빅토리아 주정부의 1대1로 참여를 막지 않는 것. 네 번째, 위구르, 홍콩, 대만 문제에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 국제사회에서의 반중 정서를 주도하지 않는 것. 여섯 번째, 반중 싱크탱크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일곱 번째, 호주 언론의 대중국 적대적 보도를 방관치 않는 것. 여덟 번째, 중국의 호주 투자를 보안상의 이유로 금하는 것을 철회하는 것. 아홉 번째, 중국의 내정 문제에 이런 망구 말을 삼가는 것. 열 번째, 화웨이의 호주 5G 사업 참여를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 11번째, 중국의 남중국해 소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유엔 연설을 철회하는 것. 12번째, 호주 의원들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징계하는 것. 13번째, 중국 유학생들의 연수 비자를 금하지 않는 것. 14번째, 호주 내에 거주 중인 중국 언론인에 대한 수색과 영장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주호주 중국 대사는 위의 14개 항목을 일일이 나열한 뒤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도 적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자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더니 지들은 호주 정치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로 호주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투하함으로 호주 알기를 아주 개떡으로 알았는데요. 호주산 보리에 81%의 관세를 때리고 호주산 소고기, 목재, 와인 수입을 중단시켰으며 호주산 랍스터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수입을 일체 막아버렸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본보기로 보여주고자 내린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여겨져 있던 카드가 바로 석탄 수입 금지였습니다.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석탄은 철광석과 천연가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데요.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전세계 석탄 수출 2위 국가로 중국에 매년 140억 호주 달러, 약 12조 26억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석탄 산업에 종사하는 호주 국민은 5만여 명으로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할 경우 호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수출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죠. 일부 탄광이 문을 닫았고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석탄 수입 다변화 계획을 추진했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콜롬비아 등에서 석탄을 들여오긴 하나 거리가 멀어 수송 비용이 비싸고 품질도 좋지 않아 수입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 정부는 중국의 석탄 대란을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중국을 마음껏 비웃고 있습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석탄을 다른 국가들에 성공적으로 수출했다며 인도, 한국, 대만 등 다른 시장 구매자를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호주가 중국에 수출한 석탄은 3천만 톤 감소했지만 전체 석탄 수출량은 2,800만 톤 늘어났다면서 중국의 제재 조치에 따른 호주의 경제적 피해는 별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구매력을 이용해 호주 때리기에 나섰지만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석탄 대란으로 피해만 입고 있는 셈인 것이죠. 또한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품인 철광석에 대해 수입 금지를 취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옹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철광석 수입량의 60%를 넘어서는 호주산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면 국가 핵심 산업인 철강 산업이 석탄 대란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 카드를 꺼냈다가 오히려 중국의 약점만 더 드러나는 꼴이 된 것이죠. 사실 중국은 철광석 카드를 최후의 한 방으로 삼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었습니다. 100억 톤이나 매장되어 있는 아프리카 기니의 시만두 광산의 채굴권을 중국이 확보해두었기 때문인데요. 기니를 독재 장기 집권하고 있는 홍대 대통령이 광산 채굴권을 중국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니의 시만두 광산은 매장량도 풍부하고 노천 광산인데다 철 함량도 호주보다 좋아 생산과 운송만 제대로 되면 호주에 한 방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를 굳이 찾자면 광산이 바다와 떨어진 내륙에 있어 한국까지 철도 인프라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1대1로 중기 철도 회랑을 추진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엄청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이번 달 초 9월 5일 기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인데요. 이에 친중 성향의 콩대 대통령은 체포되었고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채굴권의 행방도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국인 호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중국 철강 전문 조사기관 마이스트의 장위 애널리스트는 기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중국은 큰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며 호주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공급망 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보복을 통해 다른 국가들을 겁박해온 시진핑의 전략이 부메랑이 되어 지 대갈통을 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시정병인, 시진핑 정말 병신인 듯 공산 정권은 무능한 독재자로 인해 망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이 시진핑은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맑은 하늘을 보여줘야 한다며 자국 석탄 산업을 스스로 규제해왔습니다. 그냥 해로운 새 시즌2인데요. 마오쩌둥이 참새를 두고 해로운 새라며 다 잡아들여 5천만 명이 아사한 것 마냥 지 스스로 석탄 산업을 붕괴시켜버리자 블랙아웃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급기야 전기 사용이 많은 알루미늄 재련소 등 저장, 광둥, 장수성의 공장들을 멈춰 세웠고 이 지역은 중국 제조업 핵심 지역이라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져 노무라 증권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8.2%에서 7.7%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윈터 이스 커밍,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용 석탄을 더 써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방도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호주에게 고개를 숙이고 호주산 석탄을 다시 수입하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가진 건 자존심밖에 없는 오만한 중국이라 그마저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호주산 석탄을 다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송에만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어 중국은 10월 내 의사결정을 해야 난방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BBC는 중국 전력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542조로 추정되는데 이는 헝다 사태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며 공장 가동을 멈춘 중국 주요 도시들의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 속에 시민들의 중국 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중국이 좆된 것은 사실이죠. 지금도 변기물 못 내려 엘리베이터도 못 타 3도 이하에서만 난방기 켜 앞으로는 얼어 죽는 기사도 꽤 많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착한 중국인 기대할게요. 중국이 버틸지 호주에게 고개를 숙일지 우리는 그저 팝콘 뜯고 멀찍이 구경만 하면 되는데요. 그보다 한국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얻고 있어 참 근래에 기분이가 좋습니다. CIO 시진핑, 왓차오 시진핑 앞으로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하고 맑은 하늘 부탁해요. 기분 나쁘면 중국인.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명한 신기한 전기장판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성능으로 몸을 아주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